네, 안녕하세요. 오늘 챕터 4죠. 휴먼 러닝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 이제 First Language Acquisition에서 위치는 age, 나이에 따라서 주장하는 학자들이 주장하는 내용들이 좀 많이씩 달랐죠. 그래서 그 부분에서 우리가 또 언어 습득에 대한 내용들이 나왔고, 오늘은 그런 것들을 다 통틀어서 인간이 어떤 내용을 학습할 때 어떤 이론에 따라서 이 휴먼 러닝을 설명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결국은 휴먼 러닝을 살펴보게 되면은 이제 여러 가지 학습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언어 학습인데, 그거하고 또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우리가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내용을 학습을 한다든지, 여러분들이 뭐 강아지를 트레이닝을 한다든지, 여러분들이 정말 학생들을 가르친다든지 할 때 그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어떤 프로그램 트레이닝이든 여러분들 실제로 어떤 내용을 학습을 하든지 간에 크게 이제 4가지 스텝을 거치게 될 겁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어떤 내용을 트레인을 한다든지 학습을 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그 학생 그리고 또는 여러분 본인들의 entry behavior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죠? starting point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시작점부터 해가지고 이제 성취해야 될 골, 그리고 성취해야 될 목표, 이런 것들을 먼저 결정을 해야 되겠죠. 그런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 우리 이 챕터하고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entry behavior를 알고 그 성취해야 될 골을 결정을 한 다음에는 어떻게 그 골을 성취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 objective를 성취할 수 있을까, 그 부분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겠죠. 그것이 바로 이제 based on what you know about entry behavior and goals of the task, how would you go about the learning process? 학습 과정은 어떻게 될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인가? 리워드는 줄 것인가? 만약에 그것을 성취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떤 보상을 주면서 학습을 하게끔 할 건지, 퍼니시먼트를 주면서 학습을 할 건지, 어떻게 하는 것이 이렇게 러닝 프로세스를 가장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까에 대한 3번, 이 3번에 대한 고민이 이 챕터 4에 있는 내용들이라고 보시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short term 또는 long term evaluation measure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고민을 한다면, 여러분이 트레이닝을 한다든지 러닝을 하는 데 있어서의 크게 4가지 스텝을 모두 성공적으로 거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학습, 아까 얘기한 3번째 러닝 프로세스에 대한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학습을 할 수 있는가, 러닝 메서드에 대한 것을 우리가 고민을 하는데, 뭐 테니스를 배운다든지 골프를 친다든지 뭐 영어를 공부를 한다든지 수학을 공부한다든지 어떤 것을 학습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으로 학습을 할 수 있을까, 그것을 우리는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이제 그 심리학자들이 주장하는 심리학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크게 3가지 측면에서 학습은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가장 대표적인 학자가 파블로와 스키너가 나오는데요. 그 행동주의적인 입장에서는 학습은 이렇게 했을 때 가장 효과적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또 어시벨 학자가 이제 그 이성주의적, 인지주의적인 입장에서 어떤 학습이 가장 효과적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로저스 학자가 가장 대표적인 학자인데 구성주의적인 입장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그래서 크게 우리가 3가지 입장에서 인간이 어떤 내용을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이런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그 행동주의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 이 챕터 4는요, 순전히 이 심리학적인 입장에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어떤 언어 습득적인 부분 보다는
인간이 어떤 내용을 학습을 할 때 바라보는 심리학자들이 주장하는 내용들을 설명을 하는 건데요. 첫 번째가 이제 가장 대표적인 행동주의 심리학자예요. 파블로 학자인데요. 이 파블로가 이제 주장을 하는 것이 이 클래시컬 컨디셔닝을 설명을 합니다. 가장 고전적인 조건화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처음에 개를 가지고 실험을 했단 말이에요. 큰 개를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뭘 트레이닝을 했냐면 셀러베이를 하는 그 침을 흘리게끔 하는 훈련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이 개가 침을 흘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개를 자동적으로 침이 이렇게 흐르게 하는 그 훈련을 시킨 거예요. 근데 그 훈련을 어떻게 했냐면 벨소리. 이 개는 분명히 이 벨소리를 들으면 침을 흘리게 될 거야. 이 벨소리를 들으면 침이 흐르게 하는 것을 내가 트레이닝을 해야 되겠다. 이것을 학습해야 되겠다. 벨소리만 들으면 침을 흘려야 되겠다. 라는 것을 이 개가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실험을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고기를 먹거나 고기 냄새를 맡거나 그리고 막 먹고 싶어서 이거는 이제 자연스러운 현상이란 말이야. 그지? 우리가 어깨를 툭 치면 탁 쳐다보는 것처럼 누구지? 하고 이렇게 쳐다보게 되잖아요. 그쵸? 이런 것처럼 음식을 보면 우리도 맛있겠다 그러면 침이 나오잖아. 그치? 이 개처럼 막 침을 흐리는 건 아니지만 막 춤을 꿀꺽꿀 삼키기도 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건 우리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란 말이야. 그치? 이런 자연스러운 현상을 가지고 자극을 준다라는 거지. 그래서 어떤 러닝 프로세스는 항상 자극과 반응에 대한 어소시에이션이 형성이 되면 그거는 바로 학습이 일어나게 되는 러닝 프로세스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학습이 되려면 항상 어떤 자극이 있어야 되고 반응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이런 침을 흘리게 하는 반응은 음식 냄새를 맡거나 음식을 본다든지 이렇게 되면 침이 흐르게 되는 리스폰스가 생긴단 말이야. 그거는 unconditioned response야. 무조건적인 반응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벨소리를 듣고 침이 흐르게 하려면 컨디션드된 반응을 만들어줘야 되겠죠. 고기를 보고 침을 흘리는 거는 우리는 어떤 조건을 주지 않고도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아까 우리 어깨를 치면 탁 이렇게 오른쪽을 쳐다보면 누가 오른쪽을 어깨를 쳤는데 왼쪽 쳐다보는 사람 없잖아요. 그쵸? 오른쪽 어깨를 치면 오른쪽을 쳐다보게 되는 unconditioned response야. 고기를 보면은 침을 흘리게 되는 거는 unconditioned response야. 근데 종소리를 듣고 침을 흘리게 하려면 그런 조건을 만들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조건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 전에 그 고기라는 스티뮬러스를 준단 말이야. 그게 바로 고기를 주고 벨소리를 들려주게 되면 고기를 먹으려면 항상 벨소리가 나오면 고기가 동시에 생기게 된다라는 컨디션을 이 개가 학습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a dog acquire conditioned response. 고기 플러스 벨. 그럼 나중에 그러니까 고기와 벨과 동시에 고기를 주면서 벨소리를 들려줬단 말이야. 고기도 보여주고 벨소리도 들려주고 이거를 계속 반복하게 되면 이 개는 벨소리만 듣고도 나중에 고기가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침을 흘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는 컨디션화 됐다라는 거지. 근데 이게 한두 번 가지고 하면 안 되겠지. 이런
컨디션을 계속 반복을 하게 되면 이 개는 벨소리만 들으면 침이 흐르는 현상이 생기더라. 그것이 바로 respondent conditioning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습이라는 것은, 이 learning이라고 하는 것은 building up a series of stimulus response connection이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자극하고 반응하는 이 커넥션을 계속 반복하게 되면 이것은 결국은 학습을 이끌게 되는 환경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series of stimulus and response예요. 그러니까 한 번 가지고는 안 되겠지. 벨소리가 나오면 고기가 나온다. 라는 학습을 해서 침을 흘리게 되는 리스폰스가 생긴다라는 건데, 이것이 한두 번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하게 되면 벨소리가 나오면 고기가 나온다라는 것을 학습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가장 고전적인 컨디셔닝 학습법이에요. 가장 고전적인 리스폰던트 컨디셔닝 학습법이에요. 더 나아가서 스키너는 그 클래시컬 컨디셔닝이 아니라 어떤 조작을 해줘야 된다라고 해서 operant conditioning을 얘기를 하는데, 이거 처음에 이제 나오게 된 그 배경이 이 торndike의 law of effect라는 이론에서부터 나오게 된 거예요. 이 자극이라는 것은 말이야, 학습이, 그러니까 어떤 행동이 나타난 후에, 어떤 행동 후에 벌어지는 스티뮬러스 때문에 어떤 행동이 나타난 후에 나타나는 이 스티뮬러스가 그 후에 나타나는 future behavior에 영향을 미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침을 흘렸어. 침을 흘렸는데 이게 고기가 아니야? 그러면 다음에 이 침이 안 나온단 말이야. 이 침을 흘렸어. 벨소리 듣고 침을 흘렸어. 고기를 보고 침을 흘렸어. 그랬을 때 정말로 고기가 나오면 다음에 침을 또 흘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침을 흘렸는데 이 고기가 아니야. 무슨 장난감이 나왔어. 그러면 이 개는 그 학습이 이루어지지 않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스키너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극을 주었을 때 reinforcement, 그러니까 이 앞에 자극이 있어. 근데 반응을 한단 말이에요. 이 반응을 하는데, 침을 흘리는 반응을 했어? 침을 흘렸는데 고기가 주어진다면 그 반응은, 똑같은 반응은 또 생겨. 하지만 이 스티뮬러스가 다음에 나오는 행동 후에, 리스폰스 후에 나오는 이 스티뮬러스가 고기가 아니고 다른 것이 나와. 그러니까 그 개가 기대하는 것이 아닌 그 스티뮬러스가 나오면, reinforcement가 나오면 그 리스폰스는 반복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행동 후에 나오는 스티뮬러스, 이거를 우리는 reinforcement라고 해요. 행동 후에 나오는 reinforcement에 따라서 학습이 될 수도 있고 학습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스키너가 주장한 행동주의적인 입장에서 주장한 거야. 그래서 대부분의 휴먼 러닝과 휴먼 비헤이비어는 이런 모든 reinforcement로 설명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operant behavior라는 것을 설명을 하는데, 인간은, human은 operate on the environment, 환경에서 계속 operation이 일어나는데, 예를 들면 아이가 이렇게 기어가다가 서는 경우가 있어. 서서 있다가 한 발짝을 뛰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것은 왜 생기는 것이냐? 아이가 만약에 섰을 때 엄마가 아무런 반응을 안 해. 그럼 아이는 서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아이가 섰을 때 엄마들, 와, 우리 아이가 섰어 막 칭찬해주고 막 과자 주고 막 아이가 좋아하는 행동을 한단 말이야. 그럼 아이가 내가 잘하는갑다 하고 그 행동을 반복을 하게 된단 말이야. 그리고 결국은 스탠딩 업이 되는 거고, 아이가 첫 발짝을 뛰었어요. 그랬을 때 엄마가 반응을 하지 않아. 주변에서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아. 그러면 이 first step이 별로 중요치 않다라고 생각을 할 거야. 그런데 first step을 하니까 부모가 너무 난리가 나죠. 잘했어. 그러니까 그 아이는 그 행동을 반복을 하게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인간은
어떤 aberrant behavior라는 조작적인 행동을 한다라는 거예요. Baby는 operates on her environment and her responses are reinforced. 언제까지? Finally, a particular concept 또는 a particular behavior가 학습될 때까지 그 리스폰스는 강화가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 스키너가 주장을 하는 것은 그 파블로브가 얘기한 이 스티뮬러스는 de-empathized가 돼요. 별로 중요치 않아. 이 스티뮬러스는 그러니까 self-stimulating이 된다는 거야. 아이가 어떻게 하면은 엄마가 나한테 과자를 줄까? 어떻게 하면 나한테 칭찬을 해줄까? 이 스티뮬러스는 아이가 이렇게 만들어 나가. 그런데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엄마의 reinforcement가 들어왔어? 그럼 그 행동은 다시 반복이 된다라는 거야.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해서든 어떤 행동을 했는데 reinforcement가 없어. 그럼 그 행동은 stop이 된다라는 거야. reinforce가 없으면 behavior는 extinguish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컨디셔닝이 만들어지는 것은 aberrant 컨디셔닝이야. 조작적인 컨디셔닝이야. 내가 어떤 리스폰던트, 어떤 자극에 대한 리스폰스를 하는 것이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티뮬러스를 통해서 내가 셀프 스티뮬레이팅을 해서 어떤 내용을 조작해. 그랬을 때 reinforcement가 있어? 그러면 그 행동은 반복돼. 그것이 바로 aberrant 컨디셔닝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학습은 이루어지는 것이다. 자, 지금부터 동영상 2개를 볼 거예요. 이 동영상 2개를 볼 건데 첫 번째 동영상은 파블로브의 클래시컬 비헤이비어리즘을 가지고 실험을 했어. 학습에 대한 실험을 했어요. 자, 이 동영상을 하나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스키너가 얘기하는 aberrant conditioning에 대한 실험을 한 게 있어요. 자, 이거를 동영상을 보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학습이 이루어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Good luck catching one. There's a watermelon in the sky. There ain't no stopping, yes. It's on and popping, yes. The party's rocking, yes. The cutie's shocking, yes. And there ain't no stopping. That was so random. Camera in the front of the room. When this happens? Well, the weather is clouds and precipitation on windward slopes. There's a giraffe in the sky. I should get that breathalyzer out today, huh? Thank you. Brandon? 12, 16. Lucas? 12, 15. Justin? Love this thing. 10 and 14. Okay, ready? Tyler? Emery can fly. Just make that up. No, I'm saying Is there a script to this?
and we can't tell that they're thousands of feet away. Okay? And then Watermelon in the sky. Yeah. all right, so So today, we have a guinea pig and our beautiful teacher, Mr. Rhodes, who is trying to get this student to do a desired behavior in AP Psychology. I am doing it in a voice. We will reward the subject every time she does something correct or close to the desired behavior. You had too much coffee this morning. I think I found a clear problem, Mr. She's just redoing everything. No. I know, right? I'm reinforcing her to walk in. I think we should send her out again, and you should repick the behavior. Oh, I know what's happening. She thinks she's being rewarded for going over to the desk, when that really is not the case. I'll get it. Wait, can I eat these? Have faith in me. No, you cannot eat these. Yes. How smart am No, you're supposed to do an action depending upon where You can't tell. Don't figure it out, don't worry. Can't tell her. It's not working though. You're doing it wrong. Okay. What are you doing? Okay, just think about where you're being rewarded. I know, I think did. she just wants M&M's. Well, you just keep walking around the whole room again. Yeah, but I can get everything. Oh wait, we can't yell at the rat people. It doesn't work that way. She just wants M&M's. But I don't know what else I'm supposed to get. Why did we get it You guys are yelling at me. Go back to where you were. Okay. Right. See if that works. Oh. We have to help her out a little bit. There's a biological predisposition we were not aware of. Alright, I'm gonna give her credit. That's good enough. Very good, Kirsten. Alright. Okay, America. I think the problem is that you're behind your desk would almost seem like a restricted area to a student. So there's a little bit of cognition that comes into play there, right? That makes it more difficult. And so the desired... Alright, who's the next guinea pig? Oh, Alright, Brian. So Brian will be our next guinea pig. Oh, sure. Okay. Well, okay. Of course, the guinea pig is not aware of the desired behavior that we want them to perform. In the last experiment, the desired behavior was to get the test subject to march around the classroom with the American flag. America. Alright, And so there he goes. are there any girls with, like, very feminine sweaters? Because that can be fun when there's, like, a bright pink sweater, no? Okay. Girls, what a letdown. I should make him wear the shirts. Jordan had a very lazy day. Jordan had a pink purse. Perfect. Okay. So we gotta, yeah, jacket and purse. Put it with the... Oh, God, you're going to wear it. Yeah. Um, No, put it right there. Okay, do that.
so he has to put on the jacket and then purse, right? Alright, so the test subject, the desired behavior is going to be to put on a jacket and a purse. Of course, he is unaware of what he has to do. Oh, she should have been the guinea pig. Okay. Yeah, I have no idea what the previous experiment was like. Can you do something close to desired behavior? Does that make it close right now? No, that's just me. Okay. Motivation. Just motivation. Hold on a second. Okay, there we go. Sorry if I messed up. Don't worry about that. I know, it's a mistake. I didn't mean to do that. Okay. Bad rat. Let's take a fork and a box. Oh my god. Oh, it does. Sort of fits. Push up? No. Planking? Hooray. Very nice. Very nicely done. Very nice. All right, so thank you very much. Another round of applause, please, for our student participants Hooray. who are willing to embarrass themselves in front of the whole class. That's never very much fun. And you can put it on the Mr. Rhodes YouTube channel we're going to make. Ooh, awesome. Mr. Rose, are we done with this experiment? Yes, we are done with the experiment. Thank you for watching, and we hope to see you again next time. 네, 잘 보셨나요? 그래서 첫 번째 파블로가의 그 클래시컬 컨디셔닝이 지금 교실 안에서 일어나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거 무슨 수업 시간에 네 번의 이상한 프레이즈를 얘기해. 그치? 뭐 elephant can fly in the sky. 뭐 giraffe can fly in the sky. 이런 교실에서 배운 학습 내용과 상관이 없는 말을 선생님이 4번을 하게 되죠. 그쵸? 근데 첫 번째 했어? 처음에 하니까 뒤에 막 이상한 사람이 나가서 막 이상한 막 춤을 추고 나가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했어? 그때 또 그런 현상이 일어났어요. 또 세 번째 했어? 또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학생들은 처음에는 이게 뭐지? 두 번째 이게 뭐지? 막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부터 그 프레이즈가 나오면 뒤를 돌아보기 시작해. 그죠? 세 번째 그 프레이즈가 나오면 뒤를 돌아보기 시작해. 그래서 그건 뭐냐면 리스폰스가 어떤 자극을 주니까 선생님이 이상한 말을 하니까 뒤를 돌아보게 되는 리스폰스가 계속 반복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선생님이 elephant can fly in the sky 라는 말을 선생님이 하니까 아이들이 자동적으로 뒤를 돌아보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죠. 그죠? 이거는 지금 어떤 학습이 이루어지는 거냐면 어떤 이상한 프레이즈가 생기면 어떤 이상한 행동들이 나올 것이다라는
학습을 하기 때문에 자동적인 컨디셔닝으로 인해서 리스폰스가 뒤를 돌아보게 되는 리스폰스가 이루어지는 학습이 이루어진 거야. 이것이 바로 파블로브의 클래시컬 컨디셔닝을 통한 학습이 이루어진 거고요. 두 번째 스키너는 어때? 그 AP 사이콜로지 수업 시간이에요. 사이콜로지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뭘 가르치는 거냐면 스키너의 이 operant 컨디셔닝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가르치는 어떤 수업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계속 이제 교실 안에 이렇게 돌 때 선생님이 얘가 데스크에 가까이 갔을 때만 쿠키를 줬어. 그쵸? 그러니까 이 애는 몰라. 언제 내가 쿠키를 받는지. 근데 계속 그 학습이 반복이 되면서 얘가 쿠키를 받는 그 장소가 데스크 앞이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되죠. 그죠? 얘는 쿠키를 받기 때문에 이걸 내가 맛있는 걸 먹을 수 있는 것을 받기 때문에 reinforcement가 있기 때문에 얘는 그 행동을 이제 계속 하게 된다라는 거야. 그죠? 그래서 파블로브가 얘기한 클래시컬 컨디셔닝과 스키너가 얘기한 operant 컨디셔닝에 따라서 행위가 어떻게 달라지고 학습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여러분들 동영상을 통해서 실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 비헤이비어리스틱이 아닌 우리 그 다른 관점에서 학습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